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글날에도 개천절처럼 반문재인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는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은 광장 일대 도로변에 버스 500여 대로 촘촘히 차벽을 쳤고 인도는 철제 펜스 1만여 개로 아예 들어막거나 꼬불꼬불 미로식 통행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글날 광화문 일대 봉쇄를 경험한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2번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체드 오케롤 코리아 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트에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리디큘러스고 했습니다. 또 미쳤다, 인세인고도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 그 뜻을 따르자고 발언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당원의 뜻이라는 빌미로 민주당 당헌을 무시하고 은근슬쩍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호의 잔대가리 꼼수 발언에 네티즌들은 당헌은 왜 만든 거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당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선 우상호 의원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티즌 SOO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80여지는 당헌 만들어 놓고 뭐 하냐며 너희들이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당헌에 위배되면 당헌을 고치면 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반성이 아니라 꼼수부터 생각하네. 썩은 내가 진동한다 등의 비판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북괴로부터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공무원 A씨의 친형은 지난 6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현지 시간 7일 이뤄진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 A씨 유족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공무원 A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다며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고 9일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며 인터뷰 내내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의 진상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해경이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더미, 즉 인체 모형 표류 실험이 사실상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은 정부 발표 발맞추기를 위한 사실상의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9일 입수한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진짜 월북을 하려던 것인지 실험하기 위해 같은 무게, 같은 체형의 인간 모형을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수차례 시도에도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해당 실험을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해경은 지난 3일에도 인체 모형 표류 실험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해경은 실험 취소 이유를 묻는 안병길 의원실 질의에 희생자가 붙잡고 있던 부유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구현하기 불가하여 중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A씨 당초 있다고 실험으로 공무원 A씨 월북 주장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안병길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로 볼 수 있다며 해경이 추정하는 무동력 부유물로 북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거슬러 갈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실중 실험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공무원 A씨 월북 섣부른 주장들이 논란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권은 공무원 A씨 월북을 사실상 단정 짓고 구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한 공무원 A씨 월북 근거는 하나씩 뒤집혀가고 있습니다. 유족과 야권은 여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 A씨에게 월북자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초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사라진 점을 월북의 근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 동료들은 근무 때 슬리퍼가 아닌 안전화를 신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이 전달한 물품 리스트에서 동생 안전화가 빠졌다며 동생은 안전화를 신고 당직 근무를 서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확정은 못하지만 공무원 A씨가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수사한 결과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이것이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홍희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홍희 청장은 공무원 A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된 발언도 정정했습니다. 김홍희 청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제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북측 발견 해역까지 갈 수 있다는 기존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김홍희 청장은 인위적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선원이 해양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A씨의 월북 징후는 없었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 조서 요약본을 보면 한 명은 공무원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자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원도 평소 공무원 A씨가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원들은 해경 등이 공무원 A씨의 것이라며 월북 정황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던 선내 밧줄 밑에서 발견된 슬리퍼와 관련해 공무원 A씨의 소유인지 모르겠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건 직후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A씨는 월북자가 아니라 침입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불법 침입, 대한민국은 자진 월북, 완전 상충하는 주장이지만 남북 모두 정치적 필요에 의한 변명의 논리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군과 청와대의 방치 속에 국민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상황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고 월북 정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 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회사 임원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무마 목적으로 지난해 7월 회사 임원인 이모 씨에게 로비 자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당시 이 씨가 청와대로 강기정 수석을 찾아가 만난 뒤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강기정 당시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고 강기정 전 수석도 허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증하면 처벌받는 재판에서 김 씨가 직접 증언한 말입니다. 돈을 전달한 자와 돈을 받은 자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니 당연히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야 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상호 씨가 라임 측에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 현직 의원 3명이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권 실력자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천억 원대 고객 예탁금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이 지난 5월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문건을 보면 소송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가 직간접으로 연결됐다며 금감원 조사를 막지 못하면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또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프로젝트 수익제로 일부 참여,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주고 일속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충격적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건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연결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데 청와대 5명, 국회의원 5명, 민주당 3명,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펀드 관계자들이 말하는 프로젝트 수익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펀드 대표는 주변에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나 금감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펀드 사기와 연관된 회사가 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담당인 반부패부가 아니라 일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문재인 수적인 이성윤 지검장 지시라고 합니다. 권력 비리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펀드 대표가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3개월 가까이 뭉개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임 펀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몇 달째 소환을 미뤄왔습니다. 검찰이 계속 뭉갠다면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또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펀드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 역시 얼마나 은폐했는지도 반드시 가려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펀드 게이트 특검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당 해산할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처럼 주요 사건의 보고조차 못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꼬라지도 말이 아닌데요. 요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의 임기 종료만 기다리는 시한부 식물총장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대놓고 보고조차 패싱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총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총장이라는 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자신의 가족들, 즉 아내와 장모를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는 모양입니다. 지금 윤석열에게 총장 자리는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 즉 보호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